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분하지만 막상 말할 곳이 없어서 평소 자주 들어온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제발 조언이든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정신 나간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 했던 내가 제일 등신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시어머니. 이제 그 아줌마의 요구에도 처음에는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죠. 원체 자주 아프시고 자주 병원도 다니셔서 몸이 허약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하니 정도껏 하겠거니 했는데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나 봅니다. 그 어이없는 모자가 적반하장하시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누가 더 손해인지. 병든 홀어머니에다가 줄줄이 동생만 4명인 장남에다가 모은 재산? 글쎄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면 그게 전부일까요? 남자친구 직업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벌면 뭐합니까? 씀씀이가 지랄 맞는데 말이죠. 그 공범은 자기 엄마랑 동생들입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 카드로요. 그거 다 빚이에요,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남자 나이는 올해 33살입니다. 제 스펙을 말할게요. 일단 출가 외인인 대기업에 다니는 남동생과 연금으로 여행 즐기시는 부모님과 제 이름으로 상가 빌라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셨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금 제외하면 210만 원 정도 받네요. 평범하게 일하며 살고 있고 남자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저 남자보다 딸리는 건 내가 4살이나 많은 37살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남자랑 사귀었냐고요? 듬직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집안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다정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그냥 사람 하나 착하면 된 거지 뭐 하고 했던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걱정이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라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죠. 진짜 그것만 봤습니다. 외모, 집안, 조건, 학벌 다 무시하고 마음만 보자 싶었는데 조건이 왜 그게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볼 건 봐야겠구나. 길게 말하면 너무 길어서 다 스킵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연애 6개월 하고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그때 왜 그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서두르는 시점이 저에게 빌라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 빌라는 제가 어릴 때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일종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물론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올 필요는 없죠. 서로의 능력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근데 그 코딱지만한 28평의 빌라가 그리도 탐이 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집 이야기를 하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왜 그 빌라를 처분해서 자기들 집 사는데 못 보태냐고 물어보네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 둘의 결혼에 왜 가족들 생계까지 신경 써야 하며 제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빌라를 팔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저렇게 당연하게 하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난 직장 생활도 계속 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하면 분가한다 생각하신다. 나도 그게 편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내 생활이 눈치 보인다고 하니까 그 남자 말이 자기 엄마는 다르다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죠. 그건 1차원적인 시각에서 볼 때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전부터 자기 가족은 엄청 챙기는 남자였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편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한테 어떻게 제가 집안 살림을 맡기겠어요. 그럼 당연히 시작부터 제가 살림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가를 하는 대신에 자기 집 근처에 집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 물론 제 빌라를 처분해서요.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그 남자의 변하지 않은 굳건한 주장은 제 빌라를 처분해서 나눠 갖는 거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색을 하는 저를 이해 못한다는 표정.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게 더 괘씸합니다. 오히려 저를 효심은 기대할 수 없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도 더 황당합니다. 내 월급날은 어찌하시고는 물론 그놈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줬겠지만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둥, 회가 먹고 싶다는 둥.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집 아드님도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 사온 적이 없는데요. 말끝마다 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드님이 착하셔서 나이 많은 나랑 결혼한다고요. 그닥 아드님은 적은 나이는 아니신데 자꾸 나이 얘기 하시나요? 저는 나이 많지만 돈이라도 많거든요. 적은 나이 아닌 아드님은 집할 돈도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잘난 아들 내세우는 것은 봤어도 연하 아들 앞세워 장사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고쳐지겠어요? 60평생을 저리 사셨는데 그렇게 착한 아들 좋은 손자리 들어오면 장가 보내시고요. 나는 그냥 노처녀로 살랍니다. 결혼도 서두를 생각도 없었고 고작 6개월 만나고 나이에 떠밀려서 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는데 그 빌라가 그리 탐나셨어요. 무슨 거짓 신보입니까? 그리고 막내 아가씨 잘 보시죠. 나 만날 때마다 판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 꼭 좀 보세요.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이가 27을 드셨으면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오빠 새벽부터 나가서 밤 9시에 퇴근해서 번 돈 네 유흥비로 보태라고 버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 옷장이랑 가방이 그리 탐나면 네가 제발 벌어서 살아.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지 마. 내 물건 난 친한 친구하고도 같이 안 써. 너네 엄마 닮아서 거지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단비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서. 언니는 예단비 얼마 생각하세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얼마 떨어질까 봐 사고 싶은 옷 사게? 정신 좀 차려라. 지방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럼 네 스펙을 쌓아서 공장이라도 취직해라. 그리고 며칠 전에 나한테 문자로 같이 살까 했더니 개념 없다고 하시는데 아주머니 데리고 안 살아주셔도 되세요.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너무 크게 착각하시네요. 자주 입원하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아드님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요. 그게 예비 신부 앞에서 웃으면서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네, 꼭 그분이랑 결혼시키시고 더 이상 우리 착한 부모님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 좋아서 쓴소리 못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 줄 거 2개 줬고 마냥 이쁘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로 더 이상 부모님께 불효하기 싫어서 이 결혼 파토를 냅니다. 나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33살 아들이랑 오래오래 핏 빨아 드시면서 사세요. 다 쓰고 나니 속은 후련하네요. 내일부터 노처녀로 살아보렵니다. 당당하게 보란 듯이요. 후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댓글 읽다가 잠들었는데 휴대폰을 보니 그 아주머니 문자가 왔네요. 또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셨을까 싶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 욕이라도 쓰여 있으면 이판사판이다 싶은 마음에 확인했더니 그럼 그렇지 뭘 기대한 건지 내가. 문자 내용입니다. 땡땡한테 이야기 들었다. 내가 집해오라고 떠민 적도 없고 아들이 내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속 좁게 그러냐? 네가 누나라면 예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꼴랑 집 하나 가지고 그 유세를 떨 줄은 몰랐구나.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그런 대접 받았다 생각하니 나도 너를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 나이에 시집은 갈지 의문이구나.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 이젠 그것도 우리 알 바 아니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비도 아깝고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저는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굳이 뭐하러 바쁘게 전화하고 손가락 아프게 문자를 할까요?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유세라고요?
그럼 아주머니는 33살 아드님 가지고 요새 안 떠셨나요?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사는 거 아니세요. 엄마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겠지. 끝낸 거 네가 후회 안 하면 된 거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아주머니가 정말 나쁘세요. 댁 아드님은 귀하고 37살 저는 똥밭에 굴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노처녀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압니다. 어제 작은아버지랑 약주 한잔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 집 둘째 아드님,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친동생이 32살인데요. 저의 작은아버지 회사에 취직 자리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정말 스펙도 경력도 없지만 자립할 수 있게 도움 드렸었죠. 그것도 남자친구가 정말 애걸복걸 부탁을 해서 작은아빠한테 염치불구하고 부탁했죠. 근데 한 달도 다 못 채우고 그만두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가불에 간 80만 원은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둘째 동생은 지방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는 일이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죠. 가불까지 해놓고 말도 없이 안 나온 건 무슨 경우인지. 소개를 받고 회사를 들어갔으면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경우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핑계를 할지 눈에 선한데 어차피 다 깨진 마당에 저희도 받아야 할 돈 있으면 다 받고 정산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작은아빠는 그냥 그런 놈 없던 놈이라 치지 뭐 하는데 우리 가족들 왜 그렇게 다 호구죠? 받아야죠. 어떻게든 증빙자료 떼고 내용 증명 떼어서 받을 겁니다. 이봐요 아줌마. 저 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물인 줄 몰랐죠. 물론 사람이 돈이 없이 살면 거지근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었고 사람 대접 받고 살았는데 당신네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그냥 착한 거 버리고 싸가지로 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말고 너 그동안에 서로의 정을 봐서 매몰차게는 안 했다만 이런 식으로 너네 어머니까지 앞세워 문자 오게 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해서 물질적으로 너네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판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글을 보겠지? 그래, 바로 네 이야기야. 그리고 고맙다. 지옥에서 나오게 해줘서. 제 결정에 같이 욕해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너무 동감돼서 노근하네요. 거지근성은 어쩔 수 없는 듯. 겨우 아들 하나 있는 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세상 천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아들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면서 없는 집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없네요. 거지들은 절대 자기가 거지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37살이면 아직 좋습니다. 인생 끝날 뻔했네요. 님이 남편 복이 있어 저 인간들하고 끝난 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 다 보상받기를 바랄게요.